선생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3년 전 어느 겨울날, 한 남자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68세, 정세훈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아들이 양팔을 부축하고 들어오셨는데,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밤마다 3번, 매번씩 깨요.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게 무섭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없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놀아줘 해도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건가요? 방광에 종양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늙어서 이러는 건가요? 저는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신장 기능 정상, 방광 이상 없음, 전립선도 나이에 비해 양호, 심혈관 수치도 안정적.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 왜 이분은 매일 밤 4번씩 깨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정세훈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우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깨는지, 왜 싱겁게 먹는 것이 오히려 수면을 망치는지, 그리고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을 되찾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밤에 눈이 떠집니다. 통증도 없고 시린 것도 없어요. 그냥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겨우 다시 잠들면 또 깹니다. 아침이 되면 밤새 잤는데 전혀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해당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신장이 약해졌나 보다.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3가지 다 틀렸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틀렸다고 단정 짓기 전에 왜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지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미신. 나이가 들면 밤에 깨는 게 당연하다. 흔합니다. 하지만 흔한 것과 정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70세가 넘어도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83세까지 밤에 한 번도 안 깨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50대부터 매일 밤 3번씩 깨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아닙니다. 몸속 시스템의 균형 상태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미신. 밤에 깨는 건 신장이나 방광 문제다. 물론 신장이나 방광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만난 환자들 중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정상, 방광 용량 정상, 전립선 수치 정상. 그런데 왜 깰까요? 3번째 미신.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안 깬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물을 참으면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김미정 할머니, 70세. 2년 전에 처음 오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30분 산책,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음식도 거의 간을 안 하셨습니다.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대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환자들 중에서 밤에 가장 자주 깨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4번, 많을 때는 5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에 기운이 없으셨어요. 동창회에 가셔도 30분 앉아있기가 힘드셨습니다. 이웃들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물으면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 하셨대요. 손주가 놀러와도 안아줄 힘이 없으셨어요. 손주 눈에 비친 실망감, 그게 가장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김미정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물도 안 마시고 짜게도 안 먹고 일찍 자는데 왜 매일 밤 깨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할머니 눈이 커지셨어요. 제대로 하는 게 문제라니 무슨 말이냐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인간의 몸을 강으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물이 콸콸 흐릅니다. 심장이 열심히 뛰고 혈액이 온몸을 돌고 모든 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조금 균형이 안 맞아도 몸이 스스로 보완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느려집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말초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바로 이 고요한 시간에 낮 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강바닥에 쌓여있던 태적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적물이 뭘까요? 수분 부족, 염분 불균형, 미세순환 저하, 자율신경계의 과민 상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조용한 염증. 이 5가지가 밤에 깨는 진짜 원인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셨는데 밤에 소변이 마렵다면 그 소변은 어디서 온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 하십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건 몸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작은 혈관들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체액 조절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혈액 농도를 안전한 범위로 되돌리려고 몸 여기저기에 있던 물을 끌어모읍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뭐가 생기냐면요.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소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역설적이죠? 물을 참을수록 몸은 더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밤에 더 쉽게 깨게 됩니다.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우리 세대는 소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다 소금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극단적으로 싱겁게 드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요,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관 안에 물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마신 물이 혈관에 머물지 못하고 조직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붓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팽팽한 느낌이 듭니다. 통증은 없는데 뭔가 불편합니다. 아, 이거 해당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밤에 누우면요. 다리에 고여있던 그 물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체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 신호가 생기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김미정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신 게 오히려 반짬을 망친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김미정 할머니에게 해드렸을 때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 참을수록, 싱겁게 먹을수록 몸은 다른 방식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다와 같은 단순한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어려우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앞부분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밤에 깨는 진짜 원인 5가지. 1. 수분 부족으로 인한 혈액 농축. 2.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체액 분포 불균형. 3. 미세순환 저하로 인한 방광 주변 조직의 과민 상태. 4. 자율신경계의 장기적인 긴장. 5. 조용한 만성염증.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밤마다 우리 몸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 필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조용한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아는 염증은 아프고 붓고 빨갛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염증은 다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혈관들의 기능을 떨어뜨릴 만큼 조용하게 존재합니다. 이 혈관들이 바로 밤 동안 방광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혈관이 가볍게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벽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배뇨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신경이 충분히 영향을 받지 못하면 훨씬 쉽게 활성화됩니다. 마치 과도하게 민감해진 도둑경고 시스템처럼요. 고양이가 지나가도 경보가 울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려도 경보가 울립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 아주 작은 압력 변화만으로도 경보가 울립니다.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장우혁 씨, 60세. 제가 작년에 치료한 환자입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매일 밤 거의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깨셨어요. 새벽 2시 30분. 마치 몸 안에 알람 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증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CRP 수치가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저 범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20년간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부서장으로 일하시면서 매일 야근, 주말 출근, 회식. 퇴직하고 나서도 그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식사는 건강을 위해 극도로 싱겁게 드셨고 저녁에는 물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갈증을 느끼셨대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조용한 염증을 만들고 자율신경계를 장기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밤에도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경계 모드를 유지한 거예요. 장우혁 씨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는 이미 받을 대로 받았고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되돌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적은 양이요. 그리고 얇은 레몬 한 조각을 넣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실 겁니다. 심지어 자기 전에 물을 마시라니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 작은 혈관들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혈관 확장은 미세순환을 개선해요.
특히 방광과 골반 주변 조직으로 혈액과 산소가 더 잘 공급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도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겨울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같다고요. 그 감각이 바로 몸이 이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소금.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의 나트륨이 물을 혈관 안에 머물게 합니다. 적은 양의 소금은 마신물이 빠르게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이 안정되면 밤중에 경고 신호를 울릴 필요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양이 적어야 합니다. 음식감 맞추는 소금이 아니에요. 생리적 균형을 돕기 위한 아주 소량의 소금입니다.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 정도 양은 혈압이 조금 높은 사람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레몬이 그냥 맛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시트르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작은 혈관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레몬은 자연적인 칼륨을 공급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의 내부 환경이 안정됩니다. 자율신경계가 경계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방광의 과민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 덜 깨게 됩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마시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물, 소금, 미네랄의 균형을 흡수하고 분포시키며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점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순환이 따뜻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너무 늦게 들어온 수분 때문에 방광이 자극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몇 초 만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몸이 조절할 시간을 확보하고 들어오는 물이 순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분됩니다. 한정훈 할아버지, 75세. 제가 2년 전에 만난 환자입니다. 이전에는 매일 밤 4번씩 깨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천근처럼 무거웠고 눈이 따끔거려 마치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상대해줄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려고 해도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손녀가 할아버지 왜 맨날 피곤해요? 하고 물으면 가슴이 찢어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직 밤에 깨긴 합니다. 근데 아침이 달라졌어요.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몸이 더 개운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만 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6시간을 거의 내리셨어요. 2개월 뒤. 진료실에 직접 오셨는데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볼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다리 부종은 줄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녀랑 공원에서 1시간 산책했습니다. 손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또 다른 환자인 박예아 씨, 60세. 수년 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 방법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한 뒤 그녀가 처음 느낀 변화는 배뇨 횟수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 다리에서 몸으로 퍼져오는 온기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 안에 작은 난로가 생긴 것 같아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쥐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으며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자율신경계가 이완되고 잠은 마치 한숨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정세훈 할아버지, 68세. 매일 밤 4번씩 깨시던 분, 아들이 부축해서 진료실에 오셨던 분. 선생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던 분. 6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물 섭취량, 식사의 염분 정도, 스트레스 수준, 잠자리에 드는 패턴. 다 해당됐습니다.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드셨고 화장실에 갈까봐 무서워서 갈증을 참기까지 하셨습니다. 음식은 가족의 조언 때문에 극도로 싱겁게 드셨고 은퇴 후에도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염증 수치도 최적 범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날,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당연해요. 계속하세요. 셋째 날, 여전히 4번 깨셨습니다. 버티세요. 일곱째 날, 3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 2번만 깨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만 깼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시계를 봤는데 역시였어요. 제가 6시간을 거의 내리잔 겁니다. 살았습니다. 선생님, 살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선녀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선녀. 선녀는 분홍 리본을 달고,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들고,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같이 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학식에 걸어서 갔습니다. 2시간 서 있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손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건 수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수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 이웃 앞에서 당당한 모습. 이게 우리가 건강해져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밤에 자주 깨신다면 기억하세요. 하나, 물을 참지 마세요. 참을수록 더 깨게 됩니다. 둘, 너무 싱겁게 먹지 마세요. 적절한 염분은 몸의 균형에 필수입니다. 셋,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1컵에 소금 1꼬집과 레몬 1조각을 넣어 천천히 드세요. 넷, 꾸준히 하세요.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하세요. 어떤 분은 며칠 만에 느끼고, 어떤 분은 일주일, 2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몸은 서서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밥심으로 버티셨죠? 그래서 지금 몸이 조금 삐걱거리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것. 여러분의 수면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몸은 언제나 무언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신장이나 방광이 약해진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작은 알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다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몸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깊은 잠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건강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 넘은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뜻한 밤 그리고 길고 깊으며 평온한 잠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